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다국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먼저 정혜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 보좌역에 임명이 되셨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중책 네, 맡으셨으니까요. 우리 강력한 화력을 장착한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님도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충일입니다. 네. 호국 보훈 유공자님 님들께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추념 이런 패를 좀 달고 나오셨는데 네. 오늘이 68회 현충일인데 오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저희도 주제를 선정해봤거든요. 네. 우선은 좀 현안부터 짚어볼까 하는데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선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원외 인사 3파전입니다. 좀 조용한 분위기죠? 예. 6월 9일 날 이제 ARS와 네. 온라인을 결합한 방식으로 이제 선거가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 한참 이제 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신청한 분들 중에서 자격 심사 통과한 네. 김가람, 이종배, 청강정이라는 후보가 지금 네. 이제 나와 있고요. 뭐 당초 예상에는 네. 현역 의원들이 강력하게 많이 도전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뭐 출전을 하지 않으셨고 좀 원외 3인방입니다. 물망에 올랐던 인사들 다 고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차피 역할도 없는 최고위원회고 괜히 최고위원 됐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잘리고 아이고. 최고위 활동하다 보면 지기 활동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천 못 받을 수 있으니 공천에 더 집중하겠다. 그리고 그 최고위원 그 후보 네? 기탁금이 4천만 원이나 된대요. 그것도 아끼고. 근데 여기에 또 국힘의 전라도의 유일한 국회의원 이용호 의원께서도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맞나 덜러리 아니냐 다른 데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정말 최고위원회가 별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위상이 좀 글쎄. 어떤가요? 그건 제가 봤을 때 네. 이용호 의원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과를 했고요. 좀 오해 있다. 뭐 오인회라고 뭐 자꾸 의혹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를 이렇게 약화시키기 위해서 말 한마디 나온 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부풀리는 거고요. 민주당도 최고위원회 말고도 또 각 당직에 있는 분들이 사전에 모여서 또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아니, 뭐 그런 부분 가지고 오인회가 다 해먹는다. 최고위원은 뭐 덜러리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게 국민의힘 호남 유일한 재선 의원이 또 그 네네. 이야기를 했고 그분이 괜한 말을 그렇게 했겠어요. 뭔가 내부 사정이 내부 그렇다? 사정이 있으니까 뭐 그 공공연히 아니면은 불현듯이 나왔을 확률도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예전 박근혜 정부 때도 7인회 만만회 만회 상환 등등 비선저식이라고 많이 나왔어요. 이런 특징은 국정 운영이나 당 운영이 불투명할 때 항상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네. 지금 또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국힘 내부에서 제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사과는 했지만 이용호 의원은 사실 뭐 지금 나오셨으면 아마 됐을 가능성도 높으실 텐데 지난번 원내대표 때도 상당히 선전을 거뒀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마 본인 선택인 거 아마 민주당도 지금 사실 뭐 그런 말씀하실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우리 많이 친명 반성하고 비명 있어요.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우리 당을 그렇게 비판하실 건 아닌 것 같고. 네, 뭐 이 정도 하고요.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야기는 아마 6월 9일에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거 이래경 명예이사장이 다름 변경 사퇴를 했거든요. 이거 임명된 게 몇 시간 전인 것 같은데 사퇴를 바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혁신이가? 예, 임명된 지 9시간 만에 사퇴하셨거든요. 네. 이런 걸 보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요즘 9시간 만이었구나. 대구 시민들께 민주당의 실망이 연속인데 네. 저라도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쇄신의총에서 혁신위를 구성하자라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을 구성하고 모든 권한을 준다. 당의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 권한을 준다 했는데 네. 비명계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사전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저는 이런 분을 추천하신 분도 조금 그분에 대해서 반성 또는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당해서 질책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인사가 하여튼 만사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좀 문제가 이게 있어 뭐 보이네. 사실 이런 걸 두고 장고 끝에 악수 둔다 그러죠. 그래서 아마 그동안 이 비명계에서 사실 요구를 해서 네. 이제 혁신위를 혁신위가. 꾸리기로 네네네. 되어 있었는데 뭐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장고를 하신 끝에 본인 뭐 사실 이재명 살리기 운동 하셨던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 뭐 자기 측 사람 앉혀놨다가 이제 자충수를 떴는데 아마 뭐 구체적인 이유는 뭐 이분께서 주장하신 천안함 폭침설 뭐 이런 것들 아주 네, 발언의 편향된 수위가 좀, 시선 네, 이런 것 때문에 있었죠. 그런데 네. 사실 내부에는 아마 민주당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전체의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최근 그 아르헨티나에서 U20, 20세 축구팀이 공 잘 차고 있는데 우리 당에 조금 헛발질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일단 뭐 빨리 안정이 돼야 총선에 좀 주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 민주유공자법 이야기 나눌 시간인데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87년 60 민주항쟁이 도화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박종철, 이한열 여사가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은 유공자가 아니고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고 돼 있어요. 관련자요. 예. 한데 4.19라든지 5.18은 다 유공자. 국가법으로 해서 유공자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참에 1960년부터 90년대까지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사람을 유공자로 인정하자. 그때 사망, 행방불명, 부상을 입은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그리고 그 유족들을 가족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법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법이 뭐 당장 금방 나온 게 아니고 2004년부터 지금 이제 법안을 제출하고 발의했다가 네. 또 접고했어요. 근데 네네. 사실 그 2004년 처음 만들었을 당시에 이제 386 뭐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보면 그 법안 공청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민주화 운동 보상법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또 이미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해소가 됐던 부분으로 이야기도 하고 네. 있고 특히 작년에 이제 법안 우원식 의원이 법안 발의했는 데는 네. 이제 대학 입학할 때 이제 특례를 준다는 거 또 채용 특례 뭐 이런 채용 특례. 것들을 네네. 집어넣는 바람에 아마 이제 그 국회의원들 셀프 특혜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철회가 됐던 법안입니다. 이번에 조금 뭐 정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지금 이게 더 급한 법이냐. 그래서 아마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는 이런 법안을 자꾸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게 사실 좀 부담이 된다.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조금 맞기도 하지만 틀린 부분도 많아요. 네. 우선 그 우원식 의원은 독립운동가 외손자예요. 그래서 항상 김홍 누구죠? 있었던 그 국가 유공자를 유해도 이제 대한민국으로 모시고 오신 분인데 하여튼 이 법은 더 이상 빨갱이 소리 듣지 않도록 명예 회복해달라는 유가족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명예 회복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유가족들은 유공자라고만이라도 좀 해달라 이거거든요. 호칭만이라도. 예.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여권에서 운동권 신분 특례법이다 했는데 네. 대입 특별 전형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 국가 유공자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2019년 기준으로 하면 네. 사망자가 136명 그리고 부상자가 693명이고 총 그만 829명인데 사망자 중 기혼자가 29명에 불과해서 30살 이하 자녀가 1명이고 네. 30살 이상 자녀가 28명밖에 없어. 극히 지원을 대상자가 받는 적다. 사람들이 적다. 적다. 왜 친일파나 독재 정권의 보역엔 국민을 탄압했던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아가는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가족들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충분히
논의가 됐다면 이미 법안이 벌써 제정이 됐지 않았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네. 사실 아직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신원도 다 해소가 안 됐어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식으로 그 이경래 같은 분들은 천안함도 폭침이라 그러고 그분들을 또 인정을 하지 않는데 이게 지금 진보 뭐 보수 이렇게 해서 자꾸 싸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먼저 해가지고 이거를 좀 이제 이 유공자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공론화해서 이참에 좀 공론해 봅시다. 그래서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게 네.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이 민주화를 위해서 이분들이 정말 산화해 가셨고 정말 희생하셨다 이렇게 되면 같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지 국회에서 다수당 가졌다고 180석이라고 이런 식으로 또 밀어붙여 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장 잠깐 중요한 그 사실을 호도하시면 안 되는데 이경래는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아니에요. 이경래 그분들은 그리고 천안함 폭침 같은 거 저는 인정해요. 저도 뭐 해병대 출신이라서 다 아는데 일부가 그렇게 했다고 민주당이 전체 다가 그렇게 시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힘에서도 국힘에서도 이번 이 법을 국힘에도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 계시고요. 또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모두가 서로 다 찬성할 수 있는 그런 공론을 하자. 그런 이게 뜻이죠. 지금 그 우원식 의원께서 하는 법 내용의 범위가, 네, 범위가. 민주화 운동 사망자, 행방 불명자, 상위 후유증으로 사망자 그리고 부상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국힘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이걸 좀 축소하자. 6월 항쟁, 네. 그렇죠. 부마 항쟁으로 일부 사례만 포함하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왜 국힘은 계속 보수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에 대한 예우는 왜 이렇게 잘하지 않을까? 전두환 이명박을 사면하면서 왜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지 모르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99년도에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거해 가지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사망자 또 뭐 부상자 이런 분들이 파악되어 있는 게 네. 지난 2022년까지 이미 국가기구의 과거사위원회에서 전부 다 신청 받아가지고 보상도 일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보상금이 이미 일부 해직자 이런 분들 다 포함하면 네. 한 1,169억 원의 보상도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뒤에 뒷단에 남아 있는 그분들을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네. 부분은 개별법으로 하자고 하시는 거는 부시자면 자꾸 인정을 해요. 시민단체 했는 거를 아니에요. 이분들은 정확하게 민주화 운동을 했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다. 예, 사망자, 행불자, 상이자, 부상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금방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네. 빨갱이 소리 그만 안 듣고 싶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신 분에 대해서는 좀 유공자를 인정해달라. 그 수도 아주 소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빨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관련자라고까지는 이야기하세요. 근데 저도 이제 동네에 나가면 유공자로 사람은 빨갱이 그러시고 그거는 그거는 민주당에 계시니까 서로 프레임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일단 그 명예회복이라는 큰 틀 안에서 예. 이제 유공자 뭐 이렇게 관련자 이런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 시민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보상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대입 특별 전형은 이제 없습니다.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당초 그 민주유공자법에서 취업할 때 취업 가산점 주자고 했다가 요게 또 논란거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더 공분이 크거든요. 요거는 여야 국정조사가 합의가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뭐 감사를 안 받겠다 그러면 네. 뭐 검찰 고발도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수사해야죠. 이게 조사를 해야죠. 뭐 이제 국회가 나서서라도 해야죠. 아마 민주당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이거 이게 지금 현재 아빠 찬스 4건, 네. 네. 형님 찬스 1건, 근무지 세습 4건이가 총 9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선관위 사무총장 쪽이 연루돼 있어요. 총장은 장관급이에요. 차장은 차관급이고. 차관급. 네. 이거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현대판 대한민국 음서제예요. 음서제. 공자께서 이런 말 했어요. 좀 어려운 말 아침부터 써서 송간데. 불안빈 한불균. 백성이 가난한 것은 참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참는다. 다른 말로 하면 배고픈 것은 참지만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 선관위가 이번에 뼈 아픈 반성과 성찰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좀 그리고 또 사퇴하시라고 그러시죠. 아니, 지난 정권에서 우리 임명하신 분. 아니 감사원에서 선관위를 감사하겠다 하니까 이거는 못 받겠다는 건데 권익위 조사하고 수사기관 수사는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저는 차제에 국정감사까지 하는 거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아니, 지금 선관위원들 지금 임명하신 분들이 대부분 저 지난 정권 때 하셨던 분들이에요. 계속 근데 이래요. 그분들이 자꾸 별 편파 공무원 또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으면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다 임명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선관위원들은 일부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반성을 하고 사퇴를 하고 노태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퇴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안 하시잖아요. 대법관이시잖아요. 그분은 또 대법관이자 네. 선관위원장이신데 네. 아니 이번 차제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있으면서 선관위원장 명백하게 끝나도 밝히고 개급반 안 하는 건 사퇴하면 아니잖아요. 잘못이 있으면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만큼 공정하고 또 투명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내부도 못 하고 있는 아니 사람들이. 저도 그거 찬성한다니까 선관위 이번에 찬성을 하지만 네, 쇄신을 해야 길을 된다. 꼭 찾아야 됩니다 스스로. 예. 예.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이렇게 건의를 좀 하시죠. 아니 우리도 저 찬성한다니까요. 예. 네. 국정조사는 아무래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꼭 이루어지길 저희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K 광장의 결투 정혜윤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강민구 위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